이재명은 투개표 부정선거 원조 음모론자였다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이 행태 간략히 너무나 전해 드릴 게 많은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그 TV 토론에서 그때 이준석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2012년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죠. 그 이후에 김어준 씨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면서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봤다고 해서 막 조롱을 하죠. 이준석이 조롱을 하죠. 아니, 지난번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돼 놓고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 원조가 바로 김어준과 이재명입니다. 김어준은 그때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만들었고 그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SNS에 막 글을 올려가지고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가 3.15 부정선거, 자유당 시절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났다. 그래서 수개표로, 손으로 개표를 해서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관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체에 자제, 의혹 제기를 자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어하는 행위는 강력 대응하겠다. 자, 이게 2012년이 아니고 딱 보면은 마치 지금 우파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 그리고 선관위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 똑같죠. 이 투개표에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해야 된다. 손으로 개표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선관위가 반박을 하는 거.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했던 게 김어준이고 김어준의 부안에 등해서 성남시장 이재명이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쪽을 악마화하는 그런 상황이죠. 본인이 원조이면서. 그리고 그때 이 토론회 할 때 이준석이 그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거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다. 투개표 조작 차원에서 윤석열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부정선거는 아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SNS 올린 글이 바로 부정 투표 개표를 이야기를 했고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증거로 딱 남아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 이번 대선에서도 또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죄, 아주 결정적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거짓말한 거로 2심에서 유죄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건순일의 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살아났죠. 이번에 또 지난 대선에서 했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죄로 그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이것 가지고 또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죠. 형량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고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결정적인 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수당의 힘 가지고 이 관련 선거법을 다 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거짓말을. 그 선거법 다 없을 거야.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법은 다 없애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다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거짓말 할래.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어떤 도덕성, 인성, 지도자로서의 결함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도덕성 차원에서 실제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에 대한 정말 빈약한 경제론, 120원 커피 원가, 무슨 뭐 호텔 경제론 이런 것도 있고, 불안한 안보관,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른다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탱커로 밀고 들어올까봐 김정은이 방벽을 쌓았고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도발에 잘 견뎠다.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진짜 불안한 안보관 이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정말 어떻게 할까. 대장동 그거 하나 개발하는데도 수천억 그 배임을 하고 횡령을 했는데, 또 새로 불거진 게 바로 그거죠. 거북섬 시흥시 거북섬 사업. 이 거북섬 안에 뭐 인공 서핑장, 웨이브 파크를 유치를 한 것을 자기의 경기지사 시절에 치적으로 막 자랑을 했는데, 물론 거북섬 조성은 남경필 지사 시대에 했다고 해도 거기 안에 이 웨이브 파크를 유치를 해서 그 활성화시켜 보자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됐죠. 안 돼서 지금 그때 공실률이 97%다. 87%다. 그러니까 같이 망한 거죠. 살리지 못한 거죠. 들어가서 살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큰 치적처럼 자랑을 했다가 지금 오히려 대책위를 당하고 있고 역풍이 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위원회까지 지금 꾸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 하나만 봐도 웨이브파크 유치를 해놓고 유치만 자랑을 했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기에서는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그 상인들이, 이 분양을 받은 상인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가 유치를 한 것을 자랑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신경도 쓰지도 않았다. 이런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은, 도정을 하다 이렇게 되는데 국정을 맡으면은 거기 어디 가겠습니까? 똑같이 나라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거 전부 다 이 엉망으로 만들겠죠. 김만배 씨가 제일 처음에 이재명과 인연을 맺은 것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가 그때 그 언론사 법조 팀장이었죠. 그런데 법조 팀장이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재명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성남시장인데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지사, 그때 뭐 도전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이나 큰 틀에서는 똑같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그 언론 기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재명의 답변에. 그런데 성남시 시정을 하면서 모든 이 개발 비리, 백현동, 대장동, 정자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다 연루됐죠. 시정을 하면서. 도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웨이브파크 실패,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갖다 쓴 거, 관용차 쓴 거, 이런 부분들. 시정하면서, 성남 시정하면서, 경기 도정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대한민국 국정을 맡으면은 그게 어디 변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명의 집권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 대법관 100명 정원 비법조인 임용 법안 또 철회하고 또 소동을 비는 내용도 있고 뭐 있지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해드리기조차 그날 일어난 이재명의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부적격성을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도 지칠 정도로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